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하면서 47.6%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정 지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주간의 오름세가 꺾이며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연말 신년초 국정 여론의 전망에 대해서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명 전에 시행된 조사와 비교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그래프를 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네, 지지난주에는 좀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가 했더니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다시 긍정 평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일간 변화입니다. 네, 역시 요일이 지나면서 계속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군요. 예.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주 하반기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좀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발표도 있었고 총리 후보자 지명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국정 지지도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지난주에 이제 4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었죠. 예. 근데 다시 일주일 만에 이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또 연령별로는 20, 30대 이렇게 특히 하락을 했는데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는 보수, 중도, 진보 다 공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결국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고 또 서울의 집값이 25주 연속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념을 떠나서 이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워낙 충격파가 좀 컸기 때문에 다른 계층별로는 조금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로 혹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라든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이념 성향별로 공이 빠졌다는 거는 다른 요인들 4+1 협의체의 선거제 갈등이라든지 또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한 시각인데요. 왜냐하면 주로 빠졌던 층을 보니까 서울하고 주부층이 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컸다. 네. 부동산 문제는 단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반발합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띈다면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단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중도 진보층에서도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보수층이 빠졌거든요. 한 4%포인트 정도가.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관련해서 논란을 벌였는데 이때 이제 위성정당의 출연 가능성 이런 예.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1년 동안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수층에서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가 하명 수사 그리고 또 비건이죠. 비건이 좀 빈손으로 돌아갔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된 거는 역시 선거법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을 선거법 논란으로 꼽아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선거제 갈등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최윤희 문체부 장관 임명, 또 조대엽 정책위원장 임명, 또 회전문 인사 비판도 있었고요. 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제 보수 단체가 국회에 난입했던. 지금 얘기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정오쯤 베이징에 도착해서 3시간여 머물렀습니다. 시 주석과의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의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모처럼의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내년 가까운 시일 안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두로 이동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뭐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외교 성과가 나오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주에는 또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회 상황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1에서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국당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회의 과연 열릴지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연말 연초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진영 간의 대결이 굉장히 가파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 다음 주까지는 지금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영 간의 그 대립이 격화돼 있고 이런 어떤 갈등 요인이 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네, 지금도 이제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베이징을 떠나서 이제 청도로 좀 이동을 했는데요. 공항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셨고요. 당초 오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이제 30분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55분 동안 2배 가까이 이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오찬을 비롯해서 청도로의 이제 이동 일정도 조금씩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당초 베이징에서 공항에서 이제 떠나는 시간이 한 오후 3시 정도로 예정돼 있었고요. 그렇게 많이 지금 그 지체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청두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또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빡빡하게 회담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실 이제 한중일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외교 이벤트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이 좀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그런 뉴스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도 뭐 연말 연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요인이 이제 외교를 잘한다. 또 예.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반도 긴장 상태가 뭐 어느 때보다 또 고조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인데 지금 한중 간의 정상 회담을 통해서 이제 한한령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네. 또 내일 있을 일본과의 또 정상 회담에서는 뭐 수출 규제 문제도 어느 정도 그 풀리는 쪽으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경제 문제 그리고 두 정상과 이 한반도 긴장 완화,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도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 소식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4+1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균열 때문에 석패율제 뭐 등의 문제 때문에 균열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는데 이번 주는 국내 정치 현안 문제도 당청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금주 중에 눈여겨 보셔야 할 게 26일 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거든요. 네. 실제 구속영장이 과연 허가 나올지 예. 구속이 될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지 영장이 예. 반려될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정당의 지지율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39.9%, 40%대였다가 이제 30%대로 이제 다시 내려왔고요. 자유한국당은 30.9%, 거꾸로 이제 30%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좀 희비가 교차됐고요. 다른 정당들도 조금씩 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자, 일간 변화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권인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서 등락을 좀 거듭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내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청 지지율이 뭐 대부분 그 궤를 같이 하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4+1 협의체 갈등, 그러니까 진보 진영 전체가 지난주에는 좀 균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반에 특히 약세를 보였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 단체가 이제 국회에 난입하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 도 이제 그 부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주 중반까지는 좀 보합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에는 보수 진영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진보 진영에서 4+1 협의체가 이제 갈등 모습을 보이면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처럼 30%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임명에 대한 여론을 물었습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이었고 반대는 3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응답자들을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약 83%는 찬성했고 한국당 지지층의 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분석했을 때는 결집도가 다소 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7.4%, 보수층에서 반대가 64.7%로 나타났고 중도층은 7.5%포인트 차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자, 국무총리 임명에도 좋다는 찬성 여론이 50%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세균 장관, 그 총리 지명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자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히 이제 경제 능력, 통합 능력, 좀 합리적인 스타일 뭐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층에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더 높은데 재밌는 것은 여전히 이제 판단 유보층이 꽤 많다는 네.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 네. 여성 이런 데서 많죠. 보통 이제 되게 국정에 대해서 여성층들이 긍정적인 게 높은데 네. 이번에는 남성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남성층에서 찬성이 54, 반대가 41로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격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만큼 남성층들이 경제에 대해 좀 민감한데 정세균 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방은 여성층, 판단 유보층 여성층 같은 경우 벌써 21%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20대 32%에 달하는 이 판단 유보층들이 어떻게 앞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여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인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찬성하고 반대 여론이 소폭씩 늘어났죠. 네.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반대 여론은 이제 아주 소폭 늘어났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찬성도 오차 찬성이 범위 내긴 조금 더 합니다만 늘어난 거죠? 찬성은 네. 조금 더 이제 증가했습니다. 예.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 또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현 총리 그리고 또 차기 총리로서 정세균 총리가 임명이 되면 두 분 모두 대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지지하는 세력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삼권 분립 위배다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좀 반발 심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김진표 총리라든지 아니면 과거 윤석열 총장 또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당시에는 찬반이 팽팽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반을 넘으면서 비교적 과거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여론만 봤을 때는 임명 가능성이 좀 큰 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박 대표님께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게 지금 간단하게. 4+1이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안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정세균 내정자에 대한 통과 분위기도 훨씬 커졌다. 특히 여론이 받쳐주고 있다. 네. 이게 같이 맞물린 거죠. 여론이 받쳐주고 있고 4+1 이 정치 이 단체들 간의 정당 간의 결속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디어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